네, 안녕하십니까. 엔디오 발반사 치유센터 원장 이병화입니다. 자, 오늘은 그 만성 신부전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부전증 하면 신장에 문제가 생긴 거죠. 신장의 기능이 이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신장을 먼저 좀 보도록 하죠. 신장의 구성 요소는 구성을 보면 이 그림과 같이 이 허리 중간 부분 위에 팔꿈치 뒤에 허리 뒤에 양쪽으로 이렇게 콩팥 모양의 그 우리 주먹만한 크기, 자기의 주먹만한 크기로 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대칭으로 있습니다. 두 개가 우리 몸을 혈액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런 노폐물들을 여과를 해서 방광에 모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것이 결국 비뇨기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콩팥의 내부를 살펴보면 여기에 내부거든요. 그럼 여기 요 안에 사구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겉질 피질인데 이게 속질 피질이고 겉질 피질에는 사구체가 있고 이 사구체는 신장 하나에 한 100만 개 정도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속질 피질은 이거는 저기 세뇨관과 그 다음에 집합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서 결국 신우로 들어옵니다. 그 신우는 소변으로 노폐물들이 이렇게 모여서 소변이 되어서 요관으로 배출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자세히 보면 사구체는 모세혈관 덩어리로 한 3, 40개의 모세의 덩어리들로 이렇게 뭉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100만 개 이상의 한 개에 이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조밀한 그 사구체 모세혈관 그 기능들이 모여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쳐가면서 노폐물이나 이렇게 독소들을 배출해서 소변으로 빼주는 거죠. 헬리골이나 집합관이나 세뇨관은 필요 없는 걸 내보내서 다시 필요한 것들은 다시 재흡수해 가지고 우리 몸에 혈액으로 다시 사용하고 있고 필요 없는 것은 소변으로 최종적으로 버리는 기능들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혈액을 노폐물을 여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에서 그다음에 세포에서 먹은 이물질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신장은 결국 혈액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건데 혈액량이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혈액이 너무 많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여기 신장에서 분비해요. 그래서 신장과 심장은 아주 그 형제간의 그 관계이기 때문에 심장에다가 그 혈액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게 서로 다 정보 교환을 하죠.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활성화합니다. 이 비타민 D는 우리 뼈를 튼튼히 하고 그런 기능들을 신장에서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전의 요인을 보면 첫째 사구체, 사구체가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요인은 염증인데 이런 염증들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 몸을 깨끗한 피와 건전하게 관리를 아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뇨. 당뇨 환자들은 매우 그 신염에 신부전증에 아주 그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뇨는 신장에 굉장히 무리를 많이 줍니다. 왜? 혈당 자체가 그 모세혈관을 통과할 때 그 탁 끈적끈적한 그 혈액이 그냥 아주 굉장히 끈적끈적하거든요. 그 설탕물하고 그냥 끈적끈적한 그런 것들이 모세혈관을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뭉쳐가지고 신장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고혈압도 혈압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 보겠어요. 그럼 모세혈관이 어떻게 됐어요? 기능들이. 그 압력에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기능 이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성 신부전증의 요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만성 신부전증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상을 하기 전에 외형적인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정상적인 그 콩팥이에요. 근데 콩팥에 문제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뭐 당뇨 이런 그 질환이 돼서 신부전이 생기면 이렇게 겉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염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이게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나중에 신장이 이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형태를 할 때 우리가 만성 신부전증의 그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의 특징들은 첫째, 만성 피로에 굉장히 피로하시죠. 그래서 이분들은 직장이나 그 집에 귀가했을 때는 그냥 모든 게 다 만사가 다 그냥 뭐 힘들어가지고 그냥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죠. 일을 할 때도 정신력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들의 외형적인 특징들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피곤하다고 주위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장의 기능을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의 또 특징으로서는 부종이, 이 부종이 뭐냐면 몸 전체가 붓거든요. 얼굴도 붓고, 몸도 붓고, 그 다음에 허벅지도 붓고, 발 종아리 다 부어요. 그래서 이 독소가 빠지지 않으니까 부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멍이 잘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부딪히면 우리가 모세가 그냥 터져서 멍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들어요. 근데 본인들은 언제 부딪혔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약하게 부딪혀도 멍이 잘 들죠. 그 잘 몰라요. 언제 멍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신부전을 의심해 볼 만한 증상들이죠. 그 다음에 몸이 늘 가렵고 근질근질해요. 근데 긁어도 시원하질 않아. 이 이유는 뭐냐면 혈관에 독소가 많으니까 혈관이 가려운 거예요. 그러니 피부를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몸 전체가 근질근질하죠. 막 굉장히 좀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근육을 활동하고 이렇게 쓰고 나면은 그 크리아틴이라는 그런 독소들이 빠져나가요. 이 크리아틴이 결국 혈액에 돌아다니면서 신장에 통과하면서 이렇게 소변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오직 신장에서만 이걸 배출을 시켜요. 근데 이게 신장 기능이 안 좋으면 배출을 제대로 못 해주면 크리아틴 숫자가 계속 혈액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만성 피로가 되고 또 신부전의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거죠. 독소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크리아틴 숫자를 보고 만성 신부전이냐 그 다음에 급성이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변을 넣게 되면 단백뇨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단백뇨는 소변을 넣을 때 거품이 생기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거품이 넣고 나서 시간이 되면 그냥 거의 다 꺼지는데 신부전증 환자들은 안 꺼져요. 이거 오래 가도 거품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내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만성 신부전증이 장기적으로 오래되면 결국 투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몸으로 계속 독소가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그 병원에 가서 투석하는 3-4시간씩 투석해야만이 하는 그런 그 번거로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저하되는 거죠. 그리고 이 투석이 너무 오래돼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계속 장기간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신장 이식을 해야만이 되는 그런 그 상태로 우리가 다가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만성 신부전증은 우리한테 정말 삶의 질도 어렵게 하고 그다음에 생명도 나중에 앗아가는 그런 무서운 질병들이거든요. 그러면 발반설법으로 어떻게 이런 신부전증을 치유가 되는지 다음에는 그 실제 저희 한의에 오신 분의 그 치유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산병원을 갔더니 정말 예기치도 못하게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병이 있다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정말 그게 무슨 병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콩팥에 이상이 있는 병이라고 아직 젊으니까 이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예기치도 못한 그런 상황이 와서 정말 저도 너무너무 답답하고 부모님들도 너무 힘드셨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식을 할 사람들도 찾고 그 전에 투석을 또 해야 된다고 해서 투석 교육까지 받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교회 아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발치료를 한 후부터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고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로 와서 제 발을 한 5초도 안 보시더니 신장에 무리가 있고 또 그 크리아틴 수치라는 게 신장에 관련된 수치인데 그게 정상적인 그게 안 돼서 근무기력증과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게 발견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정말 저는 그때 크리아틴 수치 그 소리 딱 듣고 제가 가장 안 좋은 부분이 그 부분이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그거구나. 그래서 저도 믿고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두 달 이렇게 받으면서 제가 그 전에 아팠던 것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통풍이 있었는데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해서
조금 실망도 되고 그랬지만 시술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그건 다 좋은 반응이라고 시술을 하는 동안 옛날에 아팠던 게 다 나오면서 그렇게 고쳐지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좀 아팠지만 편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요. 제가 근육이 이렇게 생기지 못하는 병이기 때문에 항상 무기력하고 어쩔 때는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든 상태였는데 조금씩 근육도 생기는 것 같고 또 살도 좀 붙는 것 같고 그리고 막 밖에도 돌아다녀도 피곤한 것도 덜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2월 달부터 받기 시작해서 지금 딱 6개월이 되는 시점인데요. 얼마 전에 저를 보고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너무 기뻐하면서 병원에도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았는데요. 정말 의사 선생님도 저를 보시면서 정말 보기 드문 일이라고 자신도 너무 놀랍다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크리아틴 수치뿐만 아니라 몸의 모든 기능이 다 좋아졌다고 하셔서 정말 의사 선생님도 같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몸이 너무 마르고 안 좋으니까 생리도 한 2년간 정도는 없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도 다니고 했는데 저번 달부터 약을 먹지 않고도 그러니까 생리를 제 스스로 할 수 있고 또 호르몬 관계도 너무너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열심히 받고 있고 앞으로도 몸이 완전 정상이 되더라도 정말 더 유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막 33kg, 4kg밖에 처음엔 안 나갔었는데 한 7kg가 더 찐 상태고 지금은 운동도 1시간씩 매일 하고 또 앞으로는 근육 운동도 더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이 발치료가 은인과 같은 진짜 평생에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치료였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임상 자매님의 그 멘트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사항들이 있다는 것은 발반사요법을 하는 그 치유법은 몸 전체가 다 도와져야만이 그런 신부정이나 다른 그 병들을 다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병의 질환만 가지고는 치료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근거 원인을 제거한 모든 몸의 그 조건들이 정상화가 돼야만이 그 질환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다 보면 발반사요법은 특이하게도 면역 반응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안 좋았던 것들, 과거에 내가 어떤 그 문제가 있던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끄집어내서 정상적으로 고치는 치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반응이 필히 나옵니다. 여기서도 자매님만 말하기를 그 통풍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걸 받으니까 다시 한 달에 한두 번씩도 나타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질환들이 나타나서 없어져야만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그 생리가 2년 동안 안 되신 자매님인데 이 발반사요법의 그 시술을 받고 나서 2년 동안 안 된 생리가 다시 시작했다는 놀라운 사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부전을 고치기 이전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질환들이 이렇게 개선되고 치유돼야만이 신부전이라는 그 사실도 치유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발반사요법은 전반적인 몸을 스스로 치유되고 그 치유의 결과가 결국 모든 병을 치료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사실도 발견된다는 걸 여러분은 꼭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발반사요법의 치유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정말 대단한 치유법이라고 저는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반사요법 자격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주간 하고 주 1회 합니다. 통상 월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목으로서는 이론, 해부 생략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 이것이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해부학을 필히 알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과학도 같이 알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이미 그 만성 신부전증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석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식도 안 해도 정상적으로 치유된 사례를 이미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발반사 시술은 현대 과학적으로 시술을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섬세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해부 생리학으로 기초가 돼서 그 해부학적인 시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치유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나 또 가족이나 환우들에게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개발해서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놀라운 치유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우 소중한 교육 자격증입니다. 또한 종교를 가신 분들이나 종교단체에서도 선교 활동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해외나 국내나 다 이런 것을 발에 예수님도 발을 씻겨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률한 마음으로 환우들을 접근하든가 이웃을 접근하면 마음을 열어서 선교 활동에 매우 유익하고 아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교육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취업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원하시면 70, 80도 일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테크닉으로 하는 것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취업을 원하시면 교육을 받으시고 취업이 가능합니다. 수입도 자기만 열심히 하면 300에서 400 정도는 자기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원하시면 필히 전화 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